제가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분들 요새 만나봐도 이분들이 뭐냐면 이런 한미일 협력이라는 거,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시작한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걸 평생 하신 분이라서 부동산을 딱 보면 가치를 알거든요. 이분이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부동산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. 사실은 뭐 우리 다 알죠. 왜냐하면 요충지에 딱 있잖아요, 북한이. 그래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저 나라가 지금 저기 국민들 저렇게 헐벗고 뭐 못 살 나라가 아니거든요. 저 나라는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룰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이 지원도 끌어올 수 있고,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는 거죠.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저 지도자가 마음만 좀 고쳐먹고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그러면 미국에도 좋고, 그죠? 그다음에 북한에도 좋고,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나왔는데, 그랬을 때 이제 김정은이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핵무기였던 거죠.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해서 그냥 NPT제를 다 흔들고, 미국이 얻는 거는 겨우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 안 한데 미국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요? 환영을 할까요?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딜이거든요. 소위 말해서 어떤 비핵화란 전제 하에. 대북 관련해가지고 북한 관련 좀 질문 좀 드릴게요. 지금 우리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정지된 상태죠. 권한이 직무가.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요. 일본 수상하고는 총리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하고는 전화 통화도 할 사람도 없고 전화 통화할 사람도 없고 뭐 초대받은 사람도 없고 취임식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좀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는데 뭐 이미 작년 중순쯤인가 바이든 행정부 때 주일미군 사령부를 통합군 사령부로 격상하고 중장에서 대장이 됐죠.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. 미일 협력은 그런 식으로 강화되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이미. 이 미국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는 직접 대화하겠다. 이건 코리아 패싱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? 그거는 이제 너무 일면적으로 보신 것 같고,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중국이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미국은 이미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국력이 점점 이제 미국을 따라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매년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군사력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국방비를 늘려갈 수가 없으니까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의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대응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. 그건 뭐냐면 자국의 군사력을 늘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,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집중하려고 그러죠.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뭐 문어발식으로 뻗쳤던 군사력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떠오르는 이 중국에 대해 대응하는 군사력으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 이제 하나 있을 거고,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지역에 특히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이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군사적 영향이 좋은 국가니까 이런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력과 마치 한 군대처럼 이렇게 합치면,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군사를 강화한다 그래도 지금의 격차가 유지돼서 중국이 하는 많은 어떤 공세적 군사 작전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이 꿈입니다. 근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상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임기가 2027? 네, 그쯤이죠. 네.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려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, 그렇게 되면
주일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사령부까지 통할해서 파견을 갈 수도 있고요. 그쪽으로 뭐 파병을 할 수도 있고. 뭐랄까? 지금 한국은 배제시키고 일본 그래서 중심의 제 말씀은 네. 그래서 한국을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미국 한미일이 한 몸처럼 이렇게 돌아야 지금 얘기하는 어떤 중국 군사력에 대한 견제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패싱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중요한 일부분인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 때도 한미일 협력에 가장 중점이 주어졌던 것이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분들 요새 만나봐도 이분들이 뭐냐면 이런 한미일 협력이라는 거,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시작한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이제 뭐 우리가 일본을 비교해서 일본이 듣고 우리는 패싱되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,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찾으면 그럼 뭐 패싱의 우려는 당연히 없겠죠. 예,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냉전 시대 때는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했어요. 한반도에. 그때는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는 건가요? 지정학적 여건이나 중요도 같은 게? 지정학적 중요도는 저는 지금 중국을 네. 견제하고 미중 간의 경쟁이 이 시대의 화두라 그러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거 아닌가요? 그 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뭐 자고로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달리 말하면 지금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 미국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국한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다른 데 막 하고 싶어도 한반도에 있는 한은 마음이 항상 안 편한 거죠. 그다음에 억제 요인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가치 그게 뭐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. 그 전략적 가치는 둘째치고 일단 뭐 북핵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비 통제 협상을 제안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대가로 국제 제재 완화를 유도한다면 또 이제 한국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.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뭐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이럴 때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게 별로 현실적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인가요? 아니기 때문에 네. 그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. 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걸 평생 하신 분이라서 부동산을 딱 보면 가치를 알거든요. 이분이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부동산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. 사실은 뭐 우리 다 알죠. 왜냐하면 요충지에 딱 있잖아요, 북한이. 네. 그래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저 나라가 지금 국민들 저렇게 헐벗고 뭐 못 살 나라가 아니거든요. 저 나라는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룰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이 지원도 끌어올 수 있고,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는 거죠.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저 지도자가 마음만 좀 고쳐먹고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그러면 미국에도 좋고, 그죠? 그 다음에 북한에도 좋고,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나왔는데, 그랬을 때 이제 김정은이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핵무기였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고, 뭐 풍계리 핵실험장도 뭐 폭파하면서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하노이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하노이에서 그 협상이
이제 실패했습니다. 협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영변을 포기하겠다고 이제 김정은이 왔을 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. 야, 이 딜을 하면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민들한테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협상을 해왔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측근들이 그 영변은 이미 제네바 합의 때도 한번 샀고 그 다음에 저 육자 회담 때도 한번 샀고 그래서 이미 2번 산 말이다. 그래서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이 3번째 똑같은 말 사왔다고 해서 엄청 비난을 받을 거다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이제 강선 얘기하다가 이제 그 협상이 이제 안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처럼 뭐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해서 딜을 했을 때는 결과가 뭐여야 되냐면 돌아갔을 때 미국민들이 와,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딜을 해왔네?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해서 그냥 NPT제를 다 흔들고 미국이 얻는 거는 겨우 뭐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 안 한데 미국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요? 환영을 할까요?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딜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제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떤 비핵화란 전제 하에 비핵화라는 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뭐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데 이제 현실적인 딜들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지금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. 지금은 이제 비핵화 얘기도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거든요. 그 입장부터 바꿔야 이제 미국 간에 뭔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했잖아요. 네. 인정한 건 아니지만 네. 뭐 핵보유를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사실이니까요.